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 102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4일에 시행된 시험이네요. 자, 문제 1번. 다음에 계정별 원장 중 잔액의 표시가 옳은 거. 자, 계정별 원장 잔액. 자, 자산은 잔액이 왼쪽, 부채 자원은 오른쪽.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 부채죠? 부채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지. 자산이죠? 이쪽에 있어야 되지. 선납세금 자산이거든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임차보증금 자산이죠.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네요. 그리고 우리 급수를 좀 범위를 넘쳤는데 선납세금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산 계정인 차량 운반고 선납세금 임차보증금의 잔액은 차변에 표시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급수의 범위를 넘쳤지만 이 선납세금이라는 게 무슨 계정 과목이냐 한 번만 들어봅시다. 회계 1급부터 나오는데 기중에 원천 징수된 법인세, 그 다음에 중간연합한 법인세 등이 처리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는 기말 결산 시에 법인세 비용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만약에 저걸 몰랐어도 아는 게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항상 문제에서 모르는 것들이 한두 개씩 출제가 되면 나머지 아는 것 중에서 정확하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문제 2번.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영업손익이라는 얘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럼 매출 총이익이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 손실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을 찾아내라는 얘기네요. 여기 있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출액에서 원가 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손익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 접대비,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니까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괄호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 자, A,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뭐겠어요? 손익계산서란 얘기네요. 이것은 회계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손익계산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2장 문단 44에 나온 얘기예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답은 1년이네요. 해설 봅시다.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인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 금융상품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의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액을 구하래요. 얼마나 현금으로 회수했는지. 자, 기초 외상 매출금이 있고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고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액이 있고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의 조기 회수에 따른 할인액이 있고 외상 매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대요. 자, 구조는 이런 거예요. 기초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있고 외상 매출금이 단기에 증가한 게 있겠죠. 그리고 감소한 게 있겠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말 잔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초 외상 매출금 잔액 기초고 단기에 증가한 게
단기에 판 매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된 것이 감소된 것이 회수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받아내서 없어진 거. 그래야 이제 이게 기말이다. 돈 받아서 없어질 수 있는 게 현금으로 회수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매출을 했는데 할인을 해줬어. 요것도 감소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초 집어넣고 기말은 여기서 집어넣고 단기에 증가한 거 여기서 집어넣고 요 두 개 중에 합계가 여기인데 그것을 뺀 나머지가 단기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기초잔액에다가 단기의 증가액 외상으로 판 거, 그 다음에 단기의 감소액 회수한 거 또는 할인된 거, 이게 기말 잔액입니다.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은 200만 원이라고 알려줬고 단기에 증가한 외상매출금은 여기 발생한 거 알려줬고 중심은 여기죠. 우리가 알고 싶은 중요한 거는 단기에 회수한 게 감소되는 건데 회수한 거 빼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조기 회수에 따라서 할인을 해줬어. 매출에 깎아준 거예요. 외상매출금을. 그것도 감소액이야. 이 두 가지가 감소액이고 나머지가 기말 잔액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 구조에다 넣으면 390만 원이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 단기 증가, 감소액, 기말 잔액. 그 중에 이제 요거 하나가 감소액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죠.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이 됩니다. 맞겠죠?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오래된 게 기말 재고로 남아있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과소하게 계산된다.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후입선출법은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후입선출법은 요것을 내다 판다고 보니까 원가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여기가 기말 재고니까 과소하게 평가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엘리베이터 설치 맞습니다. 건물의 증증비용 자본적 지출. 피난시설 설치 맞습니다.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 교체하는 정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자,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 교체는 수익적 지출이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 해라.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하라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용도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의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장치는 사무실에 에어컨을 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 전체를 냉난방할 수 있는 그런 냉난방 설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피난시설,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완전히 멸실되거나 훼손돼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하는 정도. 그 다음에 개량 확장 증설. 요거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여기 증축 있죠? 증설. 그 다음에 피난시설. 어딨냐? 피난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거, 깨진 유리나 기와 대체하는 거, 뭐 기계의 소모품인 벨트를 갈아 끼우는 거, 자동차에 타이어 갈아 끼우는 거, 재해를 입은 겉에 복구, 페인트 칠하는 거, 유리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하시오라고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은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 처분가액, 처분이익. 이 얘기죠.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이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게 양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45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다. 근데 처분가액은 77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뭘 뺀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니까 요 구조를 넣어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설 봅시다. 처분가액 마이너스 장부가액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왔고 45만 원. 처분가액은 알려줬고, 그럼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할 거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액일 거니까 여기서 요것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현금의 입금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뭐예요 그게? 가수금이겠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 가수금에 대한 설명이네요. 문제 10번. 다음 중 외상 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 외상 매입금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때,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때,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상품 사오고 외상 매입금이 생겼으니까 얘는 오른쪽에 생기겠지. 외상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럼 이쪽에 생기겠네. 차변에. 그 다음에 외상 매입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이것도 왼쪽에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와요. 얘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답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되겠죠. 그거를 분개로 설명하면 쉬운 거니까. 1번은 상품을 구입대금을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왼쪽이 상품, 오른쪽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을 현금 지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 이게 외상 매입금 감소. 그 다음에 외상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보통예금, 외상 매출금 사라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대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주의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자본금 계정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뭐예요? 인출금이죠. 인출금 기중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말 결산 시에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인출금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문제 12번. 다음 지출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 종업원 회식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죠. 차입금의 이자는 이자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 사무실 전화요금, 판매비와 관리비, 기부금, 영업의 비용. 그래서 답은 가라가 되겠습니다. 가는 복리후생비, 라는 통신비로 판매비와 관리비이고, 나는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다는 기부금, 영업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 일단 이자 수익은 당기의 수익이겠죠. 1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득가액의 잠정가치 내용연수의 정액법 참가하는 감가상각 비용이 생길 텐데, 정액법이라고 했죠. 100만 원 빼기 잔존가치 0원 나누기 5년. 그러면 20만 원이 감가상각 비용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20이 생겼고 수익이 10 생겼으니까 당기 손익은 비용이 10이 더 많죠.
그래서 손실이 10만 원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해설 봅시다. 정액법 연 감가상각비는 취득 원가인 100만 원에 잔존가치 없고 나누기 5년이니까 20만 원의 비용.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수익. 그래서 수익 20, 비용 20. 그래서 손실이 10만 원 생긴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얼마냐? 자, 당기 보험료 현금 지급액이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손익계산서에 계상이 되겠죠. 그런데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산된 선급보험료, 즉 보험료를 비용 처리한 것 중에 미리 준 게 있어서 보험료라는 비용을 취소시키고 만원, 여기를 선급, 구체적인 이름은 보험료 또는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4만 원 생겼다가 만 원이 취소되니까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3만 원이겠죠? 해설을 봅시다. 자,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4만 원 보험료라는 비용 잡고 선급보험료, 보험료라는 비용 이렇게 취소시키고 만 원 선급비용 또는 선급보험료.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4만 원 빼기 만 원에서 3만 원만큼 보험료가 계상이 되게 됩니다. 15번. 다음 중 수익이 증가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수익이 증가하면 결국은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자본이 증가하는 게 답일 것이고 자본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쪽이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일 테니까 이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커져. 이게 커지면 이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이쪽이 이게 이렇게 안 오르고 이렇게 오면 부채가 줄어들거나 그래서 이 막대기는 여기 이 가운데 이 막대기는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려면 부채가 줄어들어서도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자산이 밑으로 내려가서 같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이 증가한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수익이 증가한 경우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이 증가한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